새벽 4시 하와이 카우아이 섬.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야 할 이 시간에 들리는 건 닭 울음소리입니다. 사방에서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마리가 동시에 울어댑니다.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면 충격입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 닭, 해변에 닭, 공원 벤치에 닭이 앉아있고 식당 테라스에는 닭이 올라와 손님 음식을 넘보고 있어요. 공항 근처에도, 네, 거기도 닭입니다. 그냥 몇 마리가 아닙니다. 무려 45만 마리. 섬 전체 인구가 7만 5천 명인데 닭이 45만 마리예요. 한 사람당 닭 6마리씩 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이 섬에 가면 처음에 뭘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삼계탕 몇 그릇이야? 그리고 왜 안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보호종도 아닙니다. 그냥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오늘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다 지상낙원 하와이가 닭의 왕국이 됐는지, 그리고 왜 수십 년째 아무도 이 닭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지,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카우아이 섬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섬은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섬이에요.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약 0km, 영화 주라기 공원, 캐리비안의 해적을 촬영한 바로 그 섬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깎아지른 절벽, 울창한 열대 밀림, 어디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냥 영화 포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배경 속에 닭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HM 코리아, DC 인사이드, 네이버 여행 카페에서 카우아이 후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반응입니다. 진짜 닭이 사람보다 많음. 새벽부터 닭 소리에 잠 못 잠. 공항에서부터 닭 보임. 이거 정상임. 맞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카우아이의 현실이에요. 이 닭들의 시작은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기에서 8세기 사이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이 쌍동선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하와이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들이 배에 싣고 온 것 중에 닭이 있었습니다. 일부 닭이 자연스럽게 섬 숲속으로 흘러들어 야생화됐고 수백 년 동안 생태계의 일부로 균형을 유지했어요. 그랬는데 1982년 태풍 이와가 카우아이를 강타합니다. 시속 160km 강풍이 섬을 휩쓸었고 닭장이 날아갔어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곧 다 잡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인 1992년 슈퍼 태풍 이니키가 왔어요. 시속 230km. 카우아이 역사상 최강의 태풍이었습니다. 섬의 상당 부분이 초토화됐고 닭장은 또 날아갔어요. 또 수만 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이 두 번의 태풍이 카우아이 닭 대폭발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태풍으로 닭이 풀려나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닭들이 45만 마리까지 불어나는 나라는 없어요. 카우아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닭의 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조건 첫 번째, 천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닭을 풀어놓으면 빨리 잡아먹힙니다. 여우, 족제비, 챈, 맹금류, 닭을 노리는 포식자는 어디든 있어요. 그런데 카우아이는 다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본토에서 4,000km 떨어진 이 섬까지 자기 힘으로 헤엄쳐 오거나 날아올 수 있는 대형 포유류 포식자가 없어요.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와이 다른 섬들인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에는 몽구스가 삽니다. 19세기 말에 쥐를 잡으려고 들여온 건데 지금은 새와 닭을 잡아먹는 천적이 됐어요. 그런데 카우아이에만 몽구스가 없습니다. 당시 수입을 안 했거든요. 그 덕에 카우아이 닭들은 진정한 낙원을 얻었어요. 먹히는 곳 없는 섬. 조건 두 번째, 완벽한 기후입니다. 한국은 겨울이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몇 달씩 이어지죠. 새나 동물의 번식 속도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카우아이는요? 연중 평균 22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겨울이 없어요. 눈도 없고 서리도 없습니다. 벌레, 지렁이, 씨앗, 과일, 먹을 게 사방에 가득하고 관광객들이 흘리는 음식 쓰레기까지 더해졌어요. 닭 입장에서는 섬 전체가 공짜 뷔페인 겁니다. 조건 세 번째,
교잡으로 더 강해진 닭입니다. 태풍으로 풀려난 가정용 닭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야생화돼 있던 적색 야게와 만나 교잡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탄생한 혼혈닭은 양쪽의 장점만 물려받았습니다. 가정용 닭의 강한 번식력, 야게의 민첩성과 비행 능력. 천적도 없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데 잘 날고 잘 도망다니고 알도 많이 낳는 닭이 된 거예요. 암탉 한 마리가 1년에 최대 2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몇 세대만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2025년 현재 카와이의 야생닭은 45만 마리, 섬 인구의 6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45만 마리가 거리를 활보하는데 왜 아무도 잡아먹지 않는가? 한국인이라면 진짜 이해 안 되죠. 저도 처음 이 사실 알았을 때 에이,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첫 번째, 못 잡습니다. 이 닭들은 야생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온 녀석들이에요. 날 수 있고 빠르고 눈치가 엄청납니다. 인간이 접근하면 바로 달아나요. 맨손으로 이 닭 한 마리 잡으려면 아마 1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잡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유 두 번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생에서 매일 뛰어다니며 살아온 닭이라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해 있어요. 살이 너무 질기고 단단합니다. 한국에서 삼계탕이나 백숙용 닭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카와이 야생닭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래 삶아도 질기고 맛도 일정하지 않아요. 현지인들도 식용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 세 번째,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2024년 11월 하와이 오아후의 한 농가에서 H5N1 조류독감이 공식 확인됐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카와이 하수 검사에서 H5 바이러스 반응이 나왔습니다. 카와이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이미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조류독감이 한번 나오면 반경 수 킬로미터 안의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합니다. 농장이 봉쇄되고 방역복을 입은 인력이 투입되죠. 카와이에서는요? 야생닭 45만 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 닭들은 농장 닭이 아니어서 기존 방역 체계 안에 없어요. 법적 공백이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하와이 의회에서는 사유지 내 야생닭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 980이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동물보호단체 반대로 또 막혔어요. 인도적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법안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요. 2024년에 통과된 SB 2401로 카운티별 10만 달러 예산을 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5만 마리를 상대하는데 그 돈으로 뭘 하겠냐고. 수십 년간 당국은 덫을 놓고 생포에서 옮기고 번식 억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전문 업체에 위탁도 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닭은 사람보다 빨리 알을 낳고 섬의 숲과 계곡이 너무 많아서 잡으면 숨고 개체 수가 줄어도 금방 원상복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카와이 주민들은 이 닭들을 완전히 골칫덩어리로 봤어요. 새벽에 잠 못 자게 하고 농작물 망치고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합니다. 지금도 오래 산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객들이 이 닭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서 닭과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카와이에 가면 닭이 있다는 게 독특한 매력 포인트가 됐습니다. 카와이 기념품 가게에 가면 닭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텀블러, 엽서, 마그넷이 넘쳐나요. 지역 사업체들은 닭을 브랜드 심볼로 쓰고요. 생태계 문제였던 동물이 관광 홍보대사가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역설이에요. 주민들은 새벽 4시에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관광객들은 그 닭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 두 집단이 같은 섬 위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카와이의 닭이 45만 마리까지 불어난 이유는 딱 4가지입니다. 태풍 2번으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풀려났고 천적이 없었으며 1년 내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했고 야생닭과 교잡해 더 강한 혼혈이 나왔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곳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한국이었다면 이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리에 닭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조류독감까지 겹쳤다면 방역 당국이 조용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카우아이는 단순히 닭이 많은 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생태계 공백, 기후 조건, 생물 교잡, 법적 공백이 모두 맞물려서 인간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류독감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졌어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 카우아이. 그 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닭들은 새벽 4시부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신기하고 황당한 이야기들 계속 들고 옵니다. 혹시 해외여행에서 이게 뭐야 싶었던 충격적인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놀랍시다.